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돌아왔어요. 왜요? 돌아왔어요. 아니 벌써? 왜요? 갈 때 이제 우리가 저 뒷모습 어쩔 수 없이 봤잖아. 기억나십니까? 우리 방송에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민심을 뒤로 갔잖아. 이게 돌아왔네. 네. 돌아버리겠네. 이 윤석열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꼭 손을 잡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유럽 내내 손 잡고 다니는 거. 사진기가 돌아가면서 손을 잡고 저번에 저 개선문 근처에서 무슨 조폭처럼 돌아다닐 때는 손 안 잡고 다니잖아. 이거 대표적인 쇼인도 부부예요. 이거. 저는 두 사람이 돌아온 표정을 보니까 외국에서 굉장히 홀대를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참 그땐 표정이 안 좋았는데 이제 돌아오니까 아 이제 내 세상이야. 내 마음대로 다 하겠어라는 표정이 보여가지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순방이 얼마나 힘든 건지 깨달았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일지는 나야. 다만 유럽에 가면 깨갱. 그렇죠. 홀대를 당한 건 알까요? 저는 그게 더 걱정인데. 자. 일단 영상을 보면 본인이 지금 내가 여기서 왕따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의식한 표정이었어요. 인식하는 표정이었어요. 자, 나는 그 한국경제의 좌동욱, 김인엽. 좌동욱이 내가 성이 특이해서 기억나는 게 조국 장관 때 검찰발 기사 엄청 나왔던 애. 바로 그거거든요. 한경에. 동욱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이 기사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원전, 방산, 전기차까지. 야 대단하네요 우리 윤석열. 나토 정상들과 숨가쁜 세일즈 외교. 내가 제목을 읽는데 숨이 가쁘다 이 새끼야. 근데 여기에 지가 써놓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 15분간 15개국 상대를 정상 만나 대화. 야, 이게 또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각 정상 간 1분 만났는데 윤석열이 말을 얼마나 했을지 모르지만 30초 동안 외교 그렇지. 신나게 하고 왔다 진짜. 30초. 안녕하세요 윤석열입니다 한 거죠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이수영이 부릅니다. 스치듯 안녕. 15분간 15개국 정상 만나 대화. 숨 가쁜 세일 제거. 아니 존나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아니, 숨이 숨 가쁘긴 하죠. 가팠겠다. 씨. 아 진짜 우리나라 언론 심각합니다. 이런 거를 차라리 이거 매기려고 일부러 이렇게 썼나? 동우가 인여봐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부끄럽다 진짜. 이거는 그냥 진짜 얼굴 익힌 거죠. 이거 윤석열한테 이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맞춰보라 그러면 못할 걸요? 대통령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기억 못해. 그럴 것 같아요. 15개 국가. 와. 백인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체코 총리와 배터리 공급망 논의, 방산 수출 첫 성과 곧 나올 듯, 원전 방산 세일즈 외교 총력, 폴란드와 방산 협력 심도 있게 논의. 옛날에 있잖아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외국 나갔다 오면은 MOU 체결, 경제 그렇죠, 효과, MOU. 30조 뭐 이런 개소리를 했. 아 근데 좀 기자라고 하면요 최소한 소제목에다가 15분간 15개국 정상 만나 대화라는 이게 대화냐? 얼굴만 익히고 마는 거지. 비주비주도 1분은 걸리겠다. 이씨. 비주비주. 처음 만난 사이에서는 비주비주는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 이게. 무슨 성과 어쩌고저쩌고 논의 이런 거죠. 어차피 사람들의 헤드라인만 보니까요. 방산 외교 성과 나올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방산 외교라는 게 하루 이틀 해서 나오는 겁니까? 몇 년 동안 쌓인 게 몇 년 뒤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나타나는 방산 외교 성과 나타날 거다. 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렇지. 제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F-50에서 내리셨을 때 F-50 세일즈는 끝난 거예요. 그게 이제 몇십조 원짜리 그 거래다 보니까 몇 년 묵어가지고 폴란드에서 구매하고 어느 나라에서 구매하고 하는 거고 이 과정들을 겪는 거죠. 이거를 이제 윤석열 공이다라고 살짝 지금 얹고 싶은 거죠. 네. 원전 세일즈 문재인 정부 때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대통령은 김건희니까요. 김건희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데일리가 낸 기사의 화면입니다. 김건희 여사 최종 일정은 따로. 팬클럽 회장 인기 폭발. 외교 무대 빚. 이 빚이지 채무란 뜻인가요? 빚. 치읓이 아니고 지읒. 요거는 이제 앞에 김건희 여사 최종 일정은 따로 요거는 이제 이따가 내용이 나오는데 헤드라인을 쓰려면 영나가 이렇게 쓰면 뭔 말인지 알아먹겠니? 지금 보는 사람이 이게 뭔 뜻이래 하지.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영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계속 왕따를 당했잖아요. 사진 찍는데 앞에 가려버리고 막 무슨 설명 듣는데 뒤에 구석탱이 찌그러져 있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 영부인들하고 이제 얼마나 불편했을 거야. 그 영부인들은 따로 나가서 이제 자기 행사를 한 거예요. 김건희 빼고, 쟤 빼고 해. 어우, 야, 뼈 개 빠지니까 진짜 우리끼리 편하다. 그러니까 다른 정상 국가의 그 사모들 있죠. 영부인들은 이렇게 다른 행사 가고 무슨 저 공연 보러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에 여기 아까 그 2대1 기사에 크로아티아 대통령 부인 차담회는 취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밑에 자세히 보시면 있어요. 이렇게 그 두 번째 줄에 크로아티아 대통령 부인 차담회는 취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국내 문제가 생겨서 귀국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 꼴린 대로 해석해버린 건데 네. 근데 그 크로아티아 부인은 고국으로 간 게 아니고 김건희 빼고 자기들끼리 만났어 아까 그 행사에. 언니들 거기 있더라고요. 요 빨간 위아래 옷, 네. 그저 바지 정장 입으신 분이 네. 크로아티아 영부인이에요. 크로아티아 영부인 얼굴 찾느라 진짜 한참 걸렸습니다. 아니 분명 내 척에 분명히 영부인 크로아티아 영부인은 프로그램을 갔을 것 같은 거야. 갔을 것이라는 확신하에 열심히 찾아봤더니 역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왜 나 바쁘다고 하고 막 그래 누구 따돌리려고 하면 하는 스킬들이 있잖아요. 나 먼저 집에 갔다 그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야,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크로아티아 영부인을 욕해야지 왜 김건희를 욕해? 아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김건희가 이날 프로그램을 빠지고 싶었고 차담회도 있었는데 차담회도 같이 취소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동선이 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김건희는 한인 식료품점이 있는 따로 마드리드에 있는 시장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차담회도 취소를 했지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김건희가 왜 저 무슨 리사이클링 무슨 샵에도 간 걸로 보도가 됐는데 네네. 누가 그러더라고. 김건희가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가게는 가봤을까? 뭐 이런 얘기 그렇죠. 하더라고. 근데 이런 외교 행사에 일단 팬클럽 회장의 인터뷰를 싣는다는 것 자체도 도대체 팬클럽 그냥 한 사람의 팬클럽 회장한테 무슨 발언권이 있고 어떤 중요성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을 싫습니까? 그리고- 팬클럽 회장이 당연히 빛났다고 하겠죠. 아니 근데 이 팬클럽 회장도 왜 거짓말을 하냐고 언제 인기 폭발을 했고 언제 외교 무대에 빛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2대1의 장영락이가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팬클럽 그렇죠. 회장 네. 말을 빌어와서 헤드라인 만드는 거야. 그렇죠. 거기다 따옴표만 붙이는 거지. 아니 왜냐면 그 어느 곳에서도 윤석열이 이제 그 거리에서 찍힌 사진에서도 교민 환영 같은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식료품 가게에 갔다는 것도 사실은 저게 뭐 그러니까 미리 얘기가 된 게 아니라 아 저기에 한국 식료품점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간 거지. 지금 연출된 사진을 보세요.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혼자만 덜렁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옷 입은 게 우크라이나 국기 라고 그래, 이제- 우크라이나 룩인 거죠. 우크라이나 룩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아. 근데 우크라이나 국기 자체는 색깔이 반대입니다. 네. 하늘색이 하늘색이 네, 하늘색이 위고 아니 뒤집어 놨나 보죠. 그 뒤집어진 게 경이잖아요, 경. 그렇지. 아니 파란색이 위고 이제 노란색이 아래인데 누가 저걸 이거를 우크라이나라고 하냐고. 그래서 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단무지에 곰팡이 핀 거랑 똑같거든요. 색깔이. 저 오늘 방송 안 나왔다고 해주세요. 아니 근데 우리 마차님이 김건희 얘기 나오니까 신났다 지금. 아니, 왜냐- 인기가 폭발해버렸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김부선 전문가가 됐던 것처럼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김건희 패션 이런 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마차님이 아닌가 싶어요. 저 자리가 내 자리라고. 뭐 성렬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 거 같네요. 그런 뜻밖의 사랑 고백. 자, 근데 여기에 또 등장하는 자 먹거리. 이게 지금 한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에 굉장히 허덕이는 국민들을 제치고 순방에 갈 필요도 없는 스페인에 가서 이 목걸이가 지금 반클리프 아펠 제품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스몰 사이즈가 있고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라지가 1억 6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 의혹이 있어요. 앞에 있으니까 앞에인가.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민 코스프레 치마 5만 원짜리 요거 하다가 막상 대통령 되니까 이제부터는 완전히 뒤집히는. 그 다음에 스커트
이거 스커트. 일명 이제 이게 똥파리 네, 스커트라고. 똥파리 색깔이라고 어제 이제 알려주셨죠. 구본기 소장님이. 이거 이제 프라다로 추정되는 거고요. 451만 원. 이거 사이트에 지금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팔찌도 한번 보겠습니다. 팔찌 또 봐야 되나요? 진짜 이런 기사가 정말 국민을 쪽팔리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글자만 좀 키워줄래요? 2개 팔찌 중 네잎 클로버 모양의 팔찌는 프랑스의 명품 주얼리 브랜드 반 클리프 앤 아펠의 스윗 내가 영어 울렁증 있어요. 좀 읽어주세요. 아니 저 팔찌가 아까 봤던 1억 600만 원짜리 목걸이하고 같은 브랜드 거예요. 이제 팔찌는 굉장히 저렴하게 200만 원 딸이다. 뭐 현찰만 50억 있는 사람인데 뭐. 명품 줄리 브랜드? 뭐 나머지 까르띠에 뭐 이런 거는요. 또 있어. 네, 굳이 뭐 1,600만 원, 1,700만 원 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까르띠에인지는.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이 있다는 네.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 직접 실물을 봐야 되는데 사진만으로는 가품인지 진품인지 모르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우리 볼메 그리님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여도 문제이고 가짜여도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가짜야도 문제지. 그렇죠. 근데 그 브랜드의 가치를 지금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데. 그리고 새날에서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했던 디올 자켓 드디어 판매가 시작됐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7월 1일자로 업로드가 된 것 같아요. 어제 밤에 확인했습니다. 예, 디올에 드디어 김건희가 입었던 자켓 지금까지 안 올라왔었죠. 그래서 특혜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저게 협찬이냐 아니냐. 네. 이제, 570만 원에 어제 드디어 올라와서 서민들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럼 570만 원이 돈이요? 그렇지만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는 항상 아니다 명품은 내 돈 내 손으로 사겠다라고 말씀하시었기 때문에 영수증을 내놓으시오. 그렇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김건희가 뭐 패션 외교네 뭐네 무슨 뭐 배우자 외교네 뭐 이런 소리를 언론들이 만들어낸 거고 김건희는 거기에서 어떤 우상이 되고 싶었던 그걸 행위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가거나 이걸 차고 나오면은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그게 자체가 막 할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김건희가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리비아 팔레르모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리비아 팔레르모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팔레르모 이름으로도 루이비통 가방이 나오고 많이 이름에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제가 좋아했던 약간 된장 느낌의 미국 드라마 가십걸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십걸이라는 약간 그런 컨셉을 김건희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런 컨셉을 비슷하게 따라한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영부인만의 무슨 뭐 자기가 이제 옷을 직접 만들어 입는다거나 또는 뭐 명품 입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서민 코스프레 하다가 지금 보면 독창성도 없어요. 어떤 패션 자체가 알고 보면 누구를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품위가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무슨 도네이션 가게에는 뭐 가고 막 실제로 한국에서 또 그런 거 안 해. 한국에서 또 강아지 어쩌고 무슨 뭐 개고기를 먹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남영희 위원장의 이 전언에 의하면 이 외교에 있어서의 일정 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주로 김건희 오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청와대에서 했던 뭐 탁현민 같은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도하는 게 김건희 오빠하고 있으니까 엉망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스페인 왕실에서 준비했던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빠진 것은 대단히 신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미리 다 준비를 해놨고 동선이라던가 좌석 개수라던가 이게 지금 왕실에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막판에 그냥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 바이든도 없긴 한데 질 바이든은 원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율이 된 거지만 지금 김건희는 원래는 저기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첫날에 SNS에 한국에서 난리가 난 걸 보고 빠진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무시기를 당하니까 가기가 좋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 서양의 일진 언니들이 일부러 김건희를 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단체사진 보면 찍을 때 일부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신경을 아예 안 썼는데 김건희가 거기에 끼지를 못한 거죠. 비집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네. 나 끼어져 안 돼갖고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럴수록 만약에 저라면 거기 원래 제자리였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영부인 언니들 얼굴이랑 이름을 다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조건 막
한국에서 언니 하는데 사실 국힘 중진들한테는 먹혔지만 나가서는 지금 세일즈 일단 언어가 외교가 안 안 되는 되니까. 거잖아요. 예, 언어가 일단 안 되는 유지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준비를 안 해갖고 이게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왕립 극장에 가서 오페라를 보고 플라멩고를 감상하고 그 가발 공장에도 가고 정말 여러 가지를 해서 사실 이날이 하이라이트였는데 김건희가 이날 하이라이트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관종들은 자기를 안 알아봐 주면 삐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절대 가고 싶지 않아 해요. 아, 그러면 그렇겠지. 김건희의 그 성정으로 보면은 그 첫날 돌아와가지고 한마디 딱 두 글자 했을 거예요. 씨발.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그 식료품점 간 거 한 장 사진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찍은 거 한 두세 장이 전부거든요. 저 프로그램을 통째로 빠지고 나오는 사진이. 이 사진 제가 뺐는데 음. 저 우리 교포분들 표정 안 좋아. 그러니까 뭐 아무 일정이 없이 급하게 만들었다는 그게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언론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나토에서 주목받은 김건희 여사 배우자 외교 지지율 반전 계기 될까? 아니, 김건희가 아무리 뭘 잘했더라도 대통령이 외교의 내용이 좋아서 지지율이 올라가야지. 김건희가 배우자 외교를 했다. 어디서 외교를 했어? 한국일보. 어디서 외교를 했어? 사진 찍다가 뒤에 가려져서 병풍만 또 못한 짓 하고 돌아왔는데 여기서 무슨 지지율 반전의 계기가 되냐고. 아무튼 진짜 수준 떨어지는 것들 정말. 한국일보 강은영 기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은영 씨 도대체 뭐야 도대체. 아니 사진과 영상이 예전처럼 다 공유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실시간으로 다 공유가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도 그거를 가려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까? 외교 참사예요. 네. 아니 나토에서 주목을 받긴 받은 것 아니 같아요. 근데요 요 김은영 기자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강은영. 칭송할 강은영이요? 고소 안 당하려고 그랬는데 씨. 칭송하려고 보다는 약간 빈정거린 느낌도 있어요. 기사 안에 보면은.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윤석열이 오죽 못했으면 김건희가 배우자 외교에서 지지를 올린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사실 실패고 더 재밌는 분 한 분 계시죠. 우리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건희 여사 다른 영부인들에게 안 꼴리더라. 박지원 또 패션 칭찬. 어르신한테는 그게 되게 좋아 보였나 봐. 우리 어르신한테는. 그 윤석열 지지율도 60대 이상에서는 낮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박주현 님도 60대 이상이시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석은 안 하고요. 박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이렇게 뭘 잘해라, 뭘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역할을 지금 박지원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다른 영부인들한테 안 꿀리더라 이 말이 저는 패션을 칭찬했다기보다는 이렇게 관심을 패션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좀 읽었어요. 그러니까 패션을 막 이렇게 이제 뒤에 의제도 나오겠지만 차라리 관심 자체가 패션에 고정되어 있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아니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영부인들의 패션이나 이런 것들은요 일종의 가십 같은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외교를 밖에나가 잘했어. 정말 문 대통령처럼 막 대접 받으면서 잘했어. 그 와중에 이제 비하인드로 김정숙 여사가 그 영부인들끼리 만나서 뭐 이렇게 화기애애했다. 뭐 이런 정도가 돼야지. 윤석열 외교라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는데 김건희 패션만 국내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야. 국내에서만. 사실 이렇게 외교 참사가 있었죠, 사실은. 예, 뭐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안 나올 건데요. 어저께 다 했는데요. 아니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배우자 외교가 빛이 났었다면 안 났죠. 김건희 이름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기사가 나와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도. 근데 오직 국내 언론의 영어판에서만 김건희 이 이름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 전혀 다르지 이게 않아요. 어떻게 다른 나라 언론에 무슨 지면이 그래 남아 돕니까? 이거를 올리고 있게. 아니 그리고 다른 나라 영부인들에 대한 기사도 우리 영부인이 무슨 팔찌를 찾다 발찌를 찾다 이런 건 나오지가 않는다고. 솔직히 쪽팔려서라도 그런 기사는 못 쓰는 거죠.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잘 쓰면 1억도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써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국내용이었던 거고요. 사실은 언론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김건희 특검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오늘자로 뭐 대부분 다 제가 아는 분들인데 김건희 특검하라고 지금 국회 앞에서
이런 게 언론이 해야 될 일이에요. 김건희는 범죄 혐의자잖아요. 근데 김건희를 검찰이 수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대통령 부인이니까. 그러면 특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언론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패션 칭찬하고 지지율 반전 계획이 배우자 애교. 김건희는 범죄 혐의자입니다. 언론들이 까먹고 있는 거야. 부끄러워서 진짜. 까먹는 게 아니라 까먹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론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래요. 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언론이 언론의 자유만 포기하면 나머지 모든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윤석열을 실드 치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룩 악수에 대한 실드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노룩 악수한 것을 비하해서 나중에 영상에서 악수 제대로 하는 장면 같은 거를 보여줬다. 바이든이 그러디 이 새끼야? 야, 임선영 조수진. 바이든이 그렇게 이야기하디? 이 기사 내용에 보면 그 바이든이 미안했다는 듯이 그걸 공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웃기고 자빠졌는데 바이든이 올린 영상에 전체 정상들이 모두 나오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1.5초 등장하는데 그걸 실드를 쳐? 그 1.5초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마치 바이든이 윤석열을 신경 쓴 양.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오면은 바이든 SNS 가서 찾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놀랬습니다. 윤석열이 분명히 나온다는데 어디 나왔지? 다시 2번을 봐야 나와요.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영상을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윤석열하고 악수를 하는 과정에 시선은 다른 사람한테 가 있었다. 근데 이게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더라고. 바이든은 윤석열하고 악수하고 싶어서 손 내민 게 아닌데 그 사이에 윤석열이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손을 내민 그 상황으로 보이더라고. 저도 좀 그렇게 그런, 봤는데요. 예, 저도 어. 좀 그런 느낌 좀 받았거든요. 예. 그 전체 영상으로 보면 윤석열이 혼자 계속 서 있었잖아요. 아무도 아른치를 안 해주고 뻘쭘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드디어 아는 사람, 만나봤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그래서 막 걸어오는데 바이든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어. 근데 손이 내 옆을 지나가니까 덥석 웃으면서 잡았어. 그럼 바이든은 그 깜짝 놀라고. 사람 손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완전 투명 인간인데. 이 손은 그럼. 누구 손이냐? 아는 형이다. 그때 진짜 표정이 활짝 이렇게 그 밝아지더라고요. 빈굼이 있는 표정 있잖아요. 윤석열이 해별을 해가지고 어떡해. 나이로 따지면 이제 바이든이 3,000벌 정도 되잖아요. 동네 아는 삼촌 만났는데 바이든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랑 악수하려고 했더니 손이 하나 갑자기 훅 드는 거야. 야, 그럼 바이든이 진짜 신경이 쓰이긴 했겠다.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나서갖고 바이든이 이 논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영상을 올렸다. 야, 무슨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섬세하게 윤석열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까? 내 정말 생각과 100% 대단하다, 똑같은 대단. 사람인데. 왜 부끄러운 줄 모를까요? 왜냐면 뭐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웃고 떠들었지만 나토에는 함부로 가는 게 아니고 외교를 보면요. 미국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처한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사실은 G7 가고 싶어 했는데 G7한테 초청 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G7에서 까였다. 너는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문 대통령이 있으면 3년 연속 초청을 했겠죠. 네. 상석이 앉힐 정도니까. 근데 윤석열에 대한 평은 이미 3평은 나와 있는 거야. 그들도. 그러니까 윤석열을 부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뜬금없이 바이든 가는 나토를 따라간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대한민국의 정상이. 그러면서 대러시아 관계, 대중국 관계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무슨 나토 가가지고 아까 말한 15분 동안 15명 정상 만나가지고 숨가쁜 애교하고 돌아왔다고 이 거짓말 치는 이 언론 기레기 같은 남자.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드 쳐주는 언론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정부 광고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 꼭 체크해야 됩니다. 아, 진짜. 하다 내가 이런 대통령은요. 우리가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깠던 방송이잖아요.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박근혜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박근혜 얘기 2가지 기억나죠. 시진핑 옆에 잘 위치를 못 잡아서 버벅거리던 거. 그리고 그 오바마한테 한번 면박당하던 거 있잖아요. 네, 불쌍한 박 그 대통령. 2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이런 정도 아니었고요. 그 패션 애교라는 게 또 여성 대통령이고 그렇다 보면은 뭐 근데 그때도 그랬지 기레기들이 박근혜 패션 애교가 무슨 뭐 경제 효과 뭐 3조 유발 이런 소리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지금. 자, 김건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김건희 대통령 돌아오셨습니다.